2021년 마지막 달 12월, 당신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과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것을 맞이해야 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역사를 위한 준비, 신화 부쿨과 함께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바이블, 저자 김유신, 출판 미래지식, 기획 리딩 송진호. 이번 주 신화 부쿨은 네트워크 관련 서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책의 작가 김유신은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성공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노하우를 통해 네트워크 사업이란 어떤 사업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않으며 핵심 사항을 중점으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견을 접고 바라본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거대한 편견. 대한민국은 불법 피라미드의 왕국이라 불릴 만큼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1992년 주수도 회장이 설립한 JU 네트워크 사건과 영화 마스터의 모티브가 되었던 조이팔 사건이다. JU 네트워크는 옥장판과 같은 JU그룹의 물건을 사면 수당을 250%까지 풀어준다는 수법으로 9만 명에게 2조 원의 피해를 줬다. 이후 조이팔은 의료용품 피라미드 회사를 통해 3만 명에게 4조 원을 가로챈 전무후무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 현재도 우리나라에는 불법 피라미드 업계 3천여 개가 성업 중이며 아이템은 여행, 광고, 코인, 심지어 돼지까지 다루고 있다. 정부에서는 강력한 법령을 제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140여 개의 회사만 합법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인정하여 활동을 허가했다. 이들 140여 개의 기업이 2017년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만 6조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 3위 네트워크 마케팅 선진국으로 성장한다. 하지만 불법 피라미드 때문에 미래의 산업으로 불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아직 개선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보험업에 종사하는 분을 보험아줌마, 보험꾼으로 칭하며 직업 이미지를 낮게 보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FC, 컨설턴트 등으로 불리며 전문직으로 여겨 점차 인식이 바뀌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자리가 줄고 있는 요즘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면 머지않아 네트워크 마케팅의 종사자도 부업 컨설턴트, 무점포 창업 전문가 등 전문 직업인 등으로 불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과 불법 피라미드는 다르다고?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일반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모든 비용을 없애 회사는 싼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다. 약 80년 전에 한 논문을 통해 정립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론으로 세월이 지난 지금 많은 부분의 변경이 필요하다. 첫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최근 광고를 시작했다. 아메이는 뉴트리라이프와 함께 기업 광고를 TV와 라디오를 통해 진행하며 신생회사인 솔렉은 배우 김효진을 모델로 주디스 리버 화장품을 홍보한다. TV 광고는 물론 드라마 PPL까지 진행한다. 둘째, 제품이 절대 싸지 않다. 애터미처럼 가성비를 중시하는 회사는 시중 제품보다 저렴한 경우도 많지만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제품은 가격이 높은 편이다. 물론 시중 제품보다 훨씬 좋은 원료를 넣는다. 또한 시중 제품의 원가 비율이 1에서 5%인데 반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품은 원가의 비율이 10에서 30%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래서 시중 제품의 가격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싸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 전통적인 방식의 네트워크 마케팅 정의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무점포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정의해본다. 일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점포가 없다. 자신이 하나의 점포이다. 나라는 점포가 하나 개설되고 영업행위를 통해 소비자에게 회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즉, 창업을 시작한 순간 판매 사업이 시작된다. 기존 프랜차이즈와의 다른 점은 단 하나다. 바로 자신이 프랜차이즈의 본사처럼 점포를 늘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포들도 각자 점포를 늘려갈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진 매출은 모두 나에게 공유된다. 합법과 불법 회사를 나누는 보험사 가입 여부. 불법 피라미드 회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자 정부에서는 다단계법을 제정하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 대한민국에서 다단계 마케팅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직접 판매 공제조합과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합법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서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두 조합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영업 중 갑자기 도산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경우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기관이다. 이들 조합 가입은 허가제이며 가입 조건 또한 매우 까다롭다. 대표적인 조건은 4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1. 수당률 35%의 규정. 매출의 35%까지만 사업자 수당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유형의 물품 규정. 금융, 코인, 여행, 보험과 같은 무형의 물품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설립이 불가능하다. 3. 단일 물품 160만원 이하 규정. 개당 물품가가 160만원을 넘어가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단, 미국에서는 비행기, 부동산, 자동차 사업이 가능하다. 4. 자본금 최소 5억 이상 규정. 회사의 갑작스러운 도산을 막기 위해 회사 설립 자본금을 최소 5억 원으로 규정한다. 가입 허가가 떨어진 이후에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경고를 거쳐 영업 정지, 폐업까지 명령할 수 있다. 이들 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회사는 모두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하며 대한민국 10대 강력범죄로 인정받아 형사 구속될 수 있다. 부자가 되려는 방법, 권리소득이란 무엇인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설명하는 현금 사사분면에서 가장 핵심 내용은 바로 노동소득과 권리소득이라는 개념이다. 1. 노동소득.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해서 돈과 바꾸는 것. 2. 권리소득.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고 소득이 생기는 것. 이 이론에 따르면 95%의 인구는 E4분면과 S4분면에 속해 있다고 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해서 돈과 바꾸는 노동소득을 거두고 있다. 실제로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5%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B4분면과 I4분면은 5%밖에 되지 않지만 95%의 부를 거머쥐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고 돈이 돈을 벌거나 자신이 만든 시스템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돈을 버는 권리소득을 거두고 있다.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이 아닌 권리소득을 거두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현금 사사분면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봉급 생활자. 상당수의 사람이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해서 봉급과 바꾸는 삶을 살고 있다.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일을 해야 한다. 자유시간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 먹고 살 정도의 돈만 버는 것이 특징이다. 2. 자영업자 혹은 전문 직업인. 자영업자와 전문 직업인은 자신의 사업장을 개설하고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봉급 생활자와는 차이가 있다. 경제적으로 봉급 생활자보다는 대체로 여유롭지만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노동소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없다. 3. 사업가. 성공한 회사 창업자,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 등 사업가는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을 소유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처음 시스템을 만들기까지는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하지만 이후에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통해 권리소득을 얻는다. 방문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 많은 사람들이 방문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차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방문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은 사람을 통한 물건 판매, 즉 인적 판매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개념과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1. 방문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공통점. 정수기, 화장품, 보험 등의 판매하는 방문 판매는 내가 판매한 매출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소득으로 벌어간다. 예를 들어 이번 달 1000만 원을 판매했으면
그중 20%인 200만 원을 영업소득으로 벌어가는 구조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도 본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경우 일정 수익을 가져간다는 점은 비슷하다. 보통 방문 판매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보다 판매 수수료율이 높은 것은 특징이다. 2. 방문 판매와 네트워크 사업의 차이점. 옆집 재민이 엄마가 사업을 잘 할 것 같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재민이 엄마가 사업을 시작했고 월 1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다. 이때부터 방문 판매와 네트워크의 마케팅 사업의 확연히 다른 점이 드러난다. 방문 판매는 내 소득과 재민이 엄마의 소득이 전혀 상관없다. 즉, 내가 판매한 것만 가져갈 뿐이지 재민이 엄마 소득은 재민이 엄마의 몫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내가 재민이 엄마를 사업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민이 엄마가 올린 1억 원이 내 소득으로 잡힌다. 다음 달 자신이 사정상 일을 하지 못한다고 가정해보자. 방문 판매일 경우 일을 하지 못하는 달에 내 소득은 0이 된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내가 사업을 하지 못해도 내가 사업을 참여시킨 유능한 재민이 엄마가 1억을 또 벌어왔기 때문에 그 소득의 일부가 나에게 들어온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독특한 호칭, 스폰서와 파트너. 일반인에게 가장 익숙하지 않은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독특한 호칭이다. 호칭은 단순히 사람을 부르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으니 다음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자.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는 인디펜던스 비즈니스 오너, 즉 개개인이 독립된 사업자이다. 커피숍을 내면 그 집 주인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각 사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점포를 가지고 있는 독립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통일한다. 여기에 한 가지 추가되는 개념이 바로 스폰서와 파트너이다. 1. 스폰서. 스폰서는 나를 사업으로 입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달한 사람의 의미다. 재미있는 것은 스폰서에게도 스폰서가 있고 또 그 위에도 스폰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사업을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스폰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내 라인 위에 위치한 사람들, 즉 나보다 사업을 먼저 시작한 사람들을 스폰서라고 부르는 것이 업계의 통념이다. 호칭도 스폰서로 통일해서 불러준다. 일반적으로 스폰서는 사업에 익숙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있다. 처음 시작한 파트너 사장님은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할지 모르니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스폰서의 역할이다. 파트너. 나를 기준으로 나보다 사업을 늦게 시작한 사람을 파트너라고 부른다. 보통 산하 파트너라는 개념을 쓰는데 내가 리크루팅해서 내 산하에 들어온 사람도 파트너, 그 파트너가 만들어 온 사람도 다 내 파트너다. 보통은 사장님 또는 파트너 사장님으로 통일한다. 상위 사업자에게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업계의 예의를 벗어나는 일이다. 스폰서를 스폰서라고 부르지 않고 사장님이라고 부를 경우 나를 아직 상위 사업자로 인지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상하 존중 문화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직급자들의 사업 설명에 참여. 내 입을 통해서 회사를 알리고 사업자와 소비자를 유치하는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 왕초보 네트워커는 사업 설명회를 꾸준히 그리고 많이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일단 많이 듣다 보면 머릿속에서는 사업 전달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떠오르기 시작하고 결국 자신의 입을 통해 사업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초반의 사업 설명회를 20번 이상은 반드시 들어볼 것을 추천한다. 특히 여러 직급자들의 사업 설명회를 돌아가면서 고루 들어보자. 같은 사업 설명회라 할지라도 직급자의 성별, 연령, 경력별로 어필하는 포인트가 상당히 다르다. 보통 남성 사업자의 경우 사업 자체에 대한 접근이 많지만 여성 사업자는 제품력을 어필하는 경우가 많다. 연령층이 높은 직급자는 은퇴 후 경제활동, 즉 제2의 인생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연령층이 낮은 직급자는 자기 개발 및 부업을 통한 추가 수익 쪽에 어필한다. 이에 다양한 직급자의 사업 설명을 들어보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사업 설명 방식을 찾아내고 연구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설명에 20번 이상 참석하기는 왕초보 네트워커에게 필수 중 필수 코스이다. 또한 각 직급자의 어필 포인트와 스타일을 이해하고 있으면 예비 사업자를 초대할 때 성향에 따라 어필할 수 있는 직급자들의 강연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보상 플랜의 두 가지 모델, 브레이크 어웨이, 바이너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보상 플랜은 크게 브레이크 어웨이 보상 플랜과 바이너리 보상 플랜 두 가지로 나뉜다. 보상 플랜이 중요한 이유는 돈을 벌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상 플랜에 따라 회사의 사업 방식도 완전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 브레이크 어웨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은 아메이, 허벌라이프, 유스킨 등 정통 글로벌 회사들이 선택하고 있는 보상 플랜으로 1세대 보상 플랜이라고도 한다. 이 회사들의 경우 소비자를 먼저 찾은 후 사업자를 찾아내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된다. 그래서 제품 판매를 중점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나를 중심으로 6 또는 12줄의 소비자 레그를 짜내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 사업자를 찾아 방문 판매하는 사업이 진행되며 그중 사업자가 찾아지면 이를 중심으로 한 줄이 완성되는 타입이다. 혼자서 6줄 또는 12줄을 만들고 관리해 나가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한번 조직을 갖추어 놓으면 소득이 꾸준하다. 2. 바이너리. 최근 10년 안에 생긴 회사는 대부분 바이너리 방식 보상을 채택하고 있다. 애터미, 시크릿, 직쿱, 솔렉 등이 대표적인 회사다. 나를 중심으로 두 줄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브레이크 어웨이와의 차이점은 사업자를 먼저 찾고 소비자를 찾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6줄 또는 12줄을 2줄로 만들다 보니 조직 구축이 빠른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돈이 안 되면 쉽게 떠나는 경향이 있어 소득이 일정치 않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초기 사업자가 될 때 진입비용이 2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겉모습에 비슷해 보이지만 브레이크 어웨이 회사와 바이너리 회사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업이다. 그러니 초기 사업을 진행할 때 그 회사의 보상 플랜 방식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사업의 기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의 성공은 기본의 완성입니다. 모든 사업자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신하 부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